영하 50도 창밖 온도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창가엔 꽃까지 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무 판자 몇 장으로 만든 작은 집이 대체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는 걸까요? 게다가 이 동네엔 시속 300km가 넘는 바람까지 몰아친다고 하니 추위보다 바람이 더 무서운 곳이지요. 그런데도 그 작은 집들은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나면 우리 옛날 온돌방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도 새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그린란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땅 넓이가 멕시코보다도 넓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은 다 합쳐야 5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웬만한 소도시 하나만 한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셈이지요. 도로도 거의 없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는 배나 헬리콥터, 작은 경비행기로 오간답니다. 자동차로 옆 동네에 놀러 간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동네인 겁니다. 여름에도 기온이 10도를 넘는 날이 드물고 겨울에는 해가 아예 안 뜨는 날도 있고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얼음 벌판 한가운데 빨갛고 노랗고 파란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얼핏 보면 낡고 허름해 보이는 판잣집인데 콘크리트로 지은 웬만한 건물보다 더 오래, 더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킨답니다. 이 비밀을 풀려면 먼저 이 땅에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이누이트,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이지요. 이분들에게는 보일러도 두꺼운 솜도 없었습니다. 대신 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글루입니다. 눈 벽돌을 쌓아 만든 둥근 집인데 그냥 임시 눈 오두막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똑똑한 집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눈이 왜 따뜻할까 싶으실 텐데 사실 눈 알갱이 하나하나 속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빈 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라는 게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겨울에 두꺼운 솜이불이 따뜻한 것도 사실 솜 자체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솜 사이사이에 갇힌 공기가 우리 체온을 안 뺏기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눈을 겹겹이 쌓으면 그 안에 갇힌 공기층이 든든한 이불처럼 열을 막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바깥이 영하 40도 넘게 떨어져도 사람들 체온만으로도 영상에 가까운 온도까지 오른답니다. 벽이 얼음인데 안은 따뜻하다니 참 얄궂지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이 집들이 얼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열을 새어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누이트들이 실제로 살던 집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카르막이라고 부르는 반지하 집인데요. 땅을 파고 그 위에 돌과 흙, 짐승 가죽 같은 걸로 지붕을 덮은 형태입니다. 흙도 눈이랑 마찬가지로 그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열이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게다가 땅 자체가 커다란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여름엔 땅이 열을 머금었다가 겨울엔 그 열을 조금씩 내놓는 거지요. 재미있는 건 이 집의 바닥이 출입구보다 낮게 파여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문틈으로 들어온 찬 기운이 바닥에 고여서 안쪽까지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요즘 극지방 건물 현관에 이중문을 다는 것도 사실 이 원리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문과 안쪽문 사이에 작은 공간을 두고 거기서 한 번 찬 기운을 걸러내고 들어가게 만든 거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 옛날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온돌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밑을 지나가면서 구들장을 드고 그 열기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방식이지요. 불을 꺼도 한참 동안 온기가 남아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얼음집이든 온돌방이든
결국 원리는 하나입니다. 열을 세게 만드는 것보다 있는 열을 얼마나 잘 붙잡아 두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지요. 지구 반대편,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각자 살던 자리에서 똑같은 답을 찾아낸 셈이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린란드 마을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색깔입니다. 빨간 집, 노란 집, 파란 집, 초록 집까지 마치 그림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예뻐 보이려고 칠한 게 아닙니다. 옛날 덴마크 식민지 시절에는 이 색깔이 곧 주소였어요. 거리 이름도 번지수도 없던 시절이라 빨간 집은 교회나 가게, 노란 집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댁, 검은 집은 경찰서, 파란 집은 어업 관련 시설이라는 식으로 색깔로 건물을 구분했던 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저 멀리 보이는 색깔 하나로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그런 규칙이 많이 느슨해졌지만 지금도 누크에 있는 오래된 교회는 여전히 빨간색이고 병원 건물들도 노란색을 많이 씁니다. 게다가 하얀 눈밭 한가운데 알록달록한 색이 있으면 마음도 한결 밝아진다고 하더군요. 해가 거의 안 뜨는 긴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화사한 색깔이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온통 하얀 눈밭만 보고 지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기 쉬운데 저 멀리 노란 지붕이나 빨간 창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고 하니 색깔 하나가 참 여러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색깔이 겉모습이라면 진짜 알맹이는 벽 안쪽에 있습니다. 요즘 그린란드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골조를 세운 조립식 목조 건물입니다. 나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쇠붙이는 열을 아주 잘 전달해버리거든요. 벽에 쇠막대 하나만 지나가도 그 자리로 바깥 냉기가 그대로 새우며 들어옵니다. 반면 나무는 만졌을 때부터 따뜻하고 열을 잘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 안쪽에는 나무판 두 겹 사이에 두툼한 단열재를 채워 넣습니다. 웬만한 벽보다 두세 배는 두꺼운 30-40c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그 안에도 역시 미세한 공기 구멍이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있고요. 결국 이글루도 카르막도 요즘 목조주택도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공기를 가두고 그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내복을 입고 그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옷과 옷 사이에 생기는 얇은 공기층이 몸에서 나오는 열을 붙잡아주는 거니까요. 재미있게도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공짜로 더해집니다. 바로 눈입니다. 그린란드 집들 담벼락 밑에는 흔히 보는 시멘트 바닥 대신 그냥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치우지 않고 벽 쪽으로 눈을 쌓아두는 거지요. 이글루와 똑같은 원리로 이 눈이 벽 바깥에 한 겹 더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카나크처럼 아주 추운 마을에서는 한겨울이 되면 집이 거의 눈에 파묻혀서 문이랑 창문만 빼꼼 남기고 지붕까지 눈으로 덮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열을 지키는 쪽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창문도 마찬가지 이유로 작게 만듭니다. 유리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벽보다 열을 훨씬 많이 빼앗깁니다. 창문 하나 크게 냈다가는 그 자리로 벽 여러 미터 몫의 온기가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 집들은 창문을 일부러 작고 네모나게 만들고 유리도 세 겹으로 겹쳐서 그 사이에 공기보다도 열을 더 안 통하는 특수한 기체를 채워 넣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창문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물건인 셈이지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이 집들은 완벽하겠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그린란드 동쪽 바닷가에는 피테라크라고 부르는 바람이 붑니다. 빙하 위에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대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좁은 골짜기를 지나며 무섭게 속도가 붙는 바람이지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타시일라크라는 마을을 덮친 최악의 피테라크는 순간 풍속이 특급 열차보다도 훨씬 빠른 시속 300km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태풍은 명함도 못 내밀 위력이지요. 이 바람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벽을 두껍게 만들어도 이 바람은 문틈, 창틀, 배관이 지나가는 아주 작은 틈새로 파고들어서 안에 있던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찬 공기를 채워 넣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시골집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실 텐데 그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문틈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밤새 몸이 떨리잖아요. 딱 그 이치입니다.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문틈으로 바람이 새면 다 소용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린란드 집은 아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집 전체를 완전히 밀폐된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창문 틈,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 전선이 들어가는 구멍까지 작은 틈 하나하나를 꼼꼼히 막습니다. 벽 안쪽에는 공기도 습기도 안 통하는 얇은 막을 대고 바깥쪽에는 바람은 막아주면서도 숨은 쉬는 특수한 막을 덧댑니다. 그러면 집이 마치 뚜껑을 꽉 닫은 보온병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이렇게 꽁꽁 막아버리면 안의 공기가 답답해진다는 거지요. 사람이 숨을 쉬고 밥을 짓고 씻고 빨래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방 안에 습기와 냄새가 잔뜩 쌓입니다. 예전 같으면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를 시켰겠지요. 하지만 그린란드에서 겨울에 창문을 연다는 건 애써 모아둔 온기를 통째로 밖에 내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장치를 씁니다. 냉장고만 한 크기의 환기 장치인데 나가는 더운 공기와 들어오는 찬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열만 주고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가는 공기가 가진 열의 대부분을 들어오는 찬 공기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셈이지요. 그래서 바깥은 매섭게 추워도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이미 실내 온도에 가깝게 데워져 있습니다. 창문을 안 열어도 공기는 계속 신선하고 옹이는 밖으로 새지 않는 겁니다. 냉장고 하나 놓을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 어느 집이든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도 정작 가장 조용한 적 앞에서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발 밑 땅입니다. 그린란드 땅 속에는 아주 깊은 곳까지 1년 내내 얼어있는 땅, 그러니까 영구동토층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얼음과 흙과 자갈이 뒤섞여 있는 살아있는 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위에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나오는 열기가 조금씩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얼어있던 땅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그 자리는 물렁물렁해지고 땅이 여기저기 불균등하게 꺼지면서 집이 한쪽으로 기울고 갈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옛날 극지방 마을에는 이렇게 삐뚤빼뚤 기울어진 집들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튼튼해 보이는 집도 땅이 조금씩 꺼지면 결국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집을 단단한 안반 위에 얹거나 아니면 땅에 기둥을 박아서 집 전체를 살짝 띄우는 방식을 씁니다. 마치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상 위에 집을 올려놓은 모양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기둥과 땅 사이로 바람이 오갈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집의 열기가 땅으로 곧장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어있는 땅은 계속 얼어있는 채로 두고 집만 그 위에 살짝 얹혀 사는 셈입니다. 결국 그린란드 집을 통째로 잘라서 들여다보면 다리 여러 개로 땅에서 살짝 떠있는 보온병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바람이 지나가도록 비워두고 위는 겹겹이 감싸서 열을 가두고 그 안에 열을 나눠주는 똑똑한 장치까지 갖춘 셈이지요. 이렇게 보면
이 작은 집 하나에 정말 많은 지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셈입니다. 눈과 흙에서 배운 옛사람들의 지혜, 나무와 단열재를 다루는 요즘 기술자들의 계산, 그리고 바람과 땅이라는 두 가지 숨은 적을 알아채고 대비한 오랜 경험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집은 영하 50도를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그린란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 온돌방도 그렇고 시골 초가집 문풍지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다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있는 열을 안 새게 붙잡아둘까? 어떻게 하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방식은 서로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추위와 맞서 싸우기보다 추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있는 온기를 지키는 지혜, 그게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사람들이 찾아낸 답이었던 겁니다.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하 50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깜깜한 밤, 얼음벌판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빨간 집,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겠지요. 이제는 이 장면이 신기하게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사람들이 추위와 씨름하며 쌓아온 지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온도를 만들었듯이 그린란드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추위를 다스리는 법을 찾아낸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결국 따뜻함을 지키려는 마음은 다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조금 춥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미 그 답을 오래전부터 온돌방 아랫목에서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